참교수님, 우리 인간은 질문하는 인간입니다. 개나 돼지는 질문하지 않습니다. 꽃과 나무도 질문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사람만 질문을 합니다. 낮에 떠있는 저 붉은 건 도대체 뭐지? 밤에 뜨는 저 달은 도대체 뭐지? 왜 매일 하루에 태양이 매일 떴다 지고 떴다 지지? 왜 그럴까? 왜 태양이 질까? 이집트 사람들은 기원전 3000년 전에 이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는 사실을 알았죠. 대단한 사람들이죠.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은 원력으로 날짜를 계산할 줄 알고 시간을 계산할 줄 알았습니다. 한처음 하느님이 태초에 계셨는데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라고 하느님이 만들어 놓은 시간 안에 우리는 바로 초대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46억 년의 지구 생을 돌아보고 또 이제 2000년 동안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2000년의 시간을 여러분들 하느님의 연애 편지를 들으려고 그러면요, 우리가 이 성서만 붙잡아서는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엄청나게 해야 됩니다. 지난 목요일 미사 때 예수님이 지식의 열쇠를 치운다고 그러잖아요. 율법학자들한테. 우린 지식의 열쇠를 쥐고 이게 하늘나라의 문을 열어야 돼. 이 성경은 하늘나라의 문을 여는 거예요. 열쇠. 그래갖고 여러분들은 저하고 아주 먼 긴 여행을 지금 떠나기 이제 시작한 겁니다. 자, 제가 지난 시간에 우리 천지 창조,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그걸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구가 속한 태양계는 46억 년 전 거대한 성운들이 중력의 힘으로 모여서 탄생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130억 년 전에 빅뱅이 일어났어요. 블랙홀이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 지구가 이게 지구 같은 것들이 빨려 들어가려면 얼마나 이게 밀도가 높은지 8cm로 빨려 들어간다는 거예요. 지구가 어마어마한 그 에너지를 갖고 있는 게 블랙홀입니다. 이 블랙홀에 빛을 집어넣고 블랙홀을 터뜨리는 거죠. 지금도 몇 군데 블랙홀이 터지는 거를 지금 천체 과학자들이 지금 촬영해갖고 유튜브에 뜨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어쨌든 이 블랙홀이 터지면 어마어마한 이제 물질들이 우주에 퍼지죠. 그런데 우주에 퍼질 때 여기 중력이라는 게 있어요. 서로 꽉 잡아주는 거죠. 잡아주면서 S자가 되게 돼요. S자, 우주, 여러분들 은하수, 미리네를 은하수라고 그러죠. 보면은 이렇게 S자로 돼 있어요. 탁 퍼지면서 우주가 쫙 탄생을 하는 거죠. 태양계 거의 대부분의 물질은 태양 안에 있고 나머지 물질 대부분은 목성이 있습니다. 목성. 이 블랙홀이 터졌을 때 태양에 물질이 제일 많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목성에 물질이 제일 많이 들어있습니다. 4개의 작은 행성인 수성, 금성, 지구와 화성은 돌과 금속으로 이루어져 있죠. 지구에는 철이 가장 많죠. 금속으로 이루어지고 외부에 있는 4개의 행성인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은 우리가 치지를 않는데 어쨌든 주로 수소와 헬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은하계의 밀도가 조금만 낮았어도 태양계의 별들은 다 흐트러졌을 거고 밀도가 조금만 높았다면 태양계는 쪼그라들었다는 것이죠. 과학자들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은하계가 유성형인 이유도 서로를 잡아당기는 거대한 중력 때문에 가능하죠. 우리는 태양이 우리 지구를 끌어당기는 중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주로 튀어나가지 않고 태양 주위를 돌 수 있는 겁니다. 자, 제가 4대 문명 특강 때 말씀드렸죠. 농구공 보여드렸죠. 농구공이 태양이라면은 좁쌀이 지구예요. 그래갖고 어마어마한 큰 태양을 도는 거죠. 뉴턴이 발견한 중력의 법칙대로 태양은 지구를 비롯한 8개의 행성이 우주 밖으로 날아가 버리지 않도록 꽉 붙들어주는 어머니가 되는 거죠. 태양 덕분에 지구는 달을 잡아주는 어머니가 되어 뗄 수 없는 한 가족으로 인연을 맺습니다. 제가 여러 번 강의를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구가 달이 없었다면은 우리 지구는 생명이 살 수 없는 별이 될 겁니다. 그래서 달한테
고마워해야죠.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는 대략 1억 5천만 킬로미터 정도 되죠. 서울, 부산을 37만 번 왔다 갔다 하는 거리입니다. 자동차로 태양에 가려면 시속 120km로 휴게소도 들르지 않고 숨만 쉬면서 142년을 가야 돼. 자동차로 간다 142년을 가야 됩니다. 비행기로는 7년이 걸리고 우주선으로는 220일이 걸립니다. 지구가 태양에 너무 가까웠다면 부글부글 끓는 행성이 되었을 거고, 반대로 너무 멀었다면 꽁꽁 얼어붙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태양계 안에 이 지구라는 이 별, 이 얼마나 소중한 별인지 하느님의 섭리가 아니면 이해할 수 없는 별이죠. 지금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가 생명이 살기에 가장 적당한 거리입니다.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태양 때문에 지구는 생명이 피어나는 행운의 별이 되었습니다. 태양처럼 스스로 빛을 내는 별을 항성이라고 그래요. 항성. 여러분들 밤하늘에 반짝이는 몇 천억 개의 별은 대부분 태양과 같은 항성입니다. 행성은 아예 보이지도 않아요. 빛을 스스로 못 내기 때문에, 빛을 내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는 거죠. 항성 주위를 도는 지구는 행성이라고 그래요. 행성. 또 지구 주위를 도는 달은 위성이라고 그래요. 위성. 어떤 별들은 위성을 5개 정도 갖고 있는 행성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밤하늘에 달 같은 게 5개 떠 있는 거죠. 그래갖고 5개가 돌아다니는 거죠. 아주 상당히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모양을 우주는 띠고 있죠. 태양 없는 지구는 있을 수 없고 지구 없는 달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만약 지구에게 태양이 없었다면 1년이라는 주기도 없고 밤낮이라는 밤낮도 없는 미아로 우주를 떠돌아다니는 거야. 태양이 우리를 꽉 붙잡아 주기 때문에 지구가 한 바퀴 돌 때 태양을 안 볼 때가 우리가 밤, 우리가 태양을 볼 때는 낮. 그러니까 브라질은 지금 정확하게 브라질이 우리 대한민국이 정반대에 있거든요. 브라질은 지금 몇 시예요? 지금 4시 40분이니까 브라질은 새벽 4시 40분인 거죠. 반이니까 지금 브라질은 깜깜한 새벽인 것이 되는 겁니다. 태양이 우리를 붙잡아 주니까 태양 주위를 다니는데, 만약에 태양이 없다면 우리 떠돌아다녀요. 우주를. 미아예요. 미아. 그러다가 우리보다 더 큰 미행성, 행성을 만나갖고 부닥치든지 항성에 부닥쳐서 항성에 흡수될 수도 있죠. 달 또한 지구가 없었다면 부모 없는 고아처럼 떠돌다가 생을 마감했을 것입니다. 지구는 24시간에 한 번씩 지축을 중심으로 해서 자전을 합니다. 돈다 이거죠. 스스로 돈다 이거죠. 지구의 자전 속도는 시속 1600km 정도 돕니다. 어마어마한 속도로 도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구에 이렇게 붙어 살기 때문에 이게 도는데도 도는지 모르는 거죠. 너무 크면은. 바다 생물들도 달의 주기에 영향을 받습니다. 거북이가 보름달이 뜨면 알을 낳으려고 모래사장으로 올라오는 이유도 달 때문입니다. 고로쇠나무 수액도 보름달과 함께 꽉 찹니다. 이렇게 태양과 지구, 달은 한 가족이 되어 서로에게 생명을 주고받는 역할을 합니다. 46억 년 전 기적같이 태어난 원시 지구는 지금 절반 크기도 안 되는 조그만 아기 별이에요. 지금 지구 이렇게 한 바퀴 지름이 한 4만 6천 킬로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46억 년 전에는 2만 3천 킬로밖에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공으로 따지자면은 탁구공, 테니스공만 했다고 볼 수 있죠. 이게 핸드볼 공만하게 커진 거죠. 나중에 지구가. 그러면은 46억 년 기적같이 태어난 지구는 지금의 절반 크기도 안 되는 조그만 아기 별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커졌느냐? 지구도 사람 성장하듯이 세월이 흐르면서 쑥쑥 커져요. 지구가 커져요. 46억 년 전 지구는 몸집이 너무 작아서 끌어당기는 힘인 인력이 약했어요. 원시 지구에 인간이 살았다면 달에서만큼은 아니어도 가볍게 떠다닐 수가 있었을 겁니다. 태어난 아기가 엄마 젖을 먹고 차츰차츰 자라나듯이 아기별 지구도 우주의 영양분을 먹으면서 자랍니다. 46억 년 전 지구가 속했던 우주는 매우 불안정했어요. 그래갖고 미행성들이 막 떠돌아다니면서 서로 부딪혀서 파괴되고 결합하기를 반복하며 떠돌아다녔죠. 근데 지구는 다행히
많은 미행성들이 지구에 와서 막 쏟아지는 거죠. 그럼 지구는 자꾸 거기 그런 미행성들을 흡수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덩치가 커진 거죠. 미미 레더 감독의 딥 임팩트라는 영화에서처럼 지름 10km, 무게 1조 톤이나 되는 미행성들이 1년이면 대략 1,000개가 지구와 충돌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구를 점점 살찌웠죠. 지구는 태양계가 불안정하던 초기 1억 년 동안 우주를 떠돌아다니는 미행성들을 집어삼키면서 성장을 합니다. 심지어 지구는 남한 땅 크기와 맞먹는 둘레 500km나 되는 미행성을 집어삼키기도 했습니다. 요 얘기는 다른 데 없을 것 같은데, 가장 큰 충격은 저 달이 지구를 때린 거예요. 지구를 때려갖고, 그건 한 45억 년 전이에요. 지구를 때려갖고 지구가 완전히 그냥 막 흩어졌었어요. 근데 워낙 가운데 끌어다니는 중력이 있어갖고 달이 치고 지나가면서 달이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지구에다 두고 갔죠. 그런데 달이 가려고 그러니까 어디가 나를 때리고 나하고 같이 살아. 테이아라는 미행성입니다. 원래. 그래서 테이아라는 그 미행성을 딱 붙잡고 못 떠나게 했어요. 그게 이제 달이 된 거죠. 그래서 지구가 달을 치기 전에 지구는 돌지 않았어요. 46억 년 전에는 돌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대로 있었어요. 그래갖고 미행성이 계속 오면서 점점 지구가 커졌던 거죠. 그런데 달이 탁 치면서 지구가 돌기 시작한 거예요. 돌기 시작하면서 어느 정도의 이 중력, 태양의 중력의 힘에 빌어서 떠나지 않고 점점 흩어졌던 미행성들이 다시 합체를 합니다. 어마어마한 지구가 몸살을 앓았던 거죠. 달이 있으면서 지구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달이 지구를 쳐줬기 때문에 밤낮이 생긴 거예요. 처음에 밤하고 낮은 하루에 도는 시간이 4시간이었다는 겁니다. 시속, 그러니까 지금 1600km라면은 이 45억 년 전에는 시속 한 4000km 확 도는 거죠. 그러니까 태양을 낮에 2시간 보고 밤에 2시간 보고, 이게 하루였어. 2시간이.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제가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창조 첫째 날하고 24시간하고는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성서를 24시간으로, 이게 첫째 날이니까 지금이니까 24시간으로 봐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하느님의 첫째 날이야. 하느님의 둘째 날이고, 하느님의 셋째 날이고, 하느님의 넷째 날인 거예요. 그래서 저랑 성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좁게 글자에만 막 막혀갖고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그렇게 괴로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쨌든 달이 있음으로 해서 지구는 생명이 있기 시작한 거예요. 밤낮이 생기면서 부글부글 끓던 지구는 밤에 태양을 안 보니까 좀 식죠. 또 낮에 태양을 보니까 뜨겁죠. 이걸 계속 반복하면서 이제 24시간으로 이제 12시간 태양 한 바퀴 도는 주기, 달이 또 우리 지구를 한 바퀴 도는 주기, 이런 것들이 이미 창세기가 나오기 전에 모든 문명이 다 알았다는 거예요. 창세기가 나오기 훨씬 전에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창세기를 여기 안에 창세기 1장에다가 집어넣으려고 그러니까, 이건 좀 하느님의 영감을 받은 거죠. 제가 이제 창세기 1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읽을 건데, 이건 정말 하느님의 섭리 아니고는 이런 창세기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자, 일본 행성과학자 마쓰이 다카후미 씨의 말대로 우주 공간을 떠돌아다니던 미행성들이 지구로 점점 모여들면서 지구는 커다란 덩어리 행성으로 자라납니다. 티끌 모아 태산되듯 우주를 떠돌아다니던 조그만 돌덩어리들이 모여 거대한 지구가 됩니다. 우리 인간에게도 성장통이 있듯이 지구도 몸집 부풀리기를 할 때 많이 아팠어요.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탄보다 2만 배는 더 강한 미행성 충돌 때문에 지구는 처음 1억 년 동안 불바다였어. 부글부글 끓었어요. 지구는 상상도 못할 만큼 엄청난 불바다죠. 불바다 와서 부닥치니까 아이들이 하루가 다르게 쑥쑥 자라듯이 지구도 그렇게 1억 년 동안 몸집을 부풀리면서 처음 탄생한 지구보다 2배 더 가까이 커졌어요. 미행성들은 고맙게도 물과 이산화탄소와
각종 광물질을 머금은 채로 지구의 충돌에 지구를 풍요롭게 만듭니다. 자, 여기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지금 이 우주에 떠돌아다니는 미행성들 안에 얼음으로 형성된 미행성들도 많다는 거예요. 얼음. 그러니까 이 창세기에 제가 놀라운 건 이게 창세기에 한처음에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땅은 아직 꼴을 갖추지 못하고 비어 있었다. 땅은 어두움이 시면을 덮고 있었다는 거. 우주가 보면 깜깜하잖아요. 우주에 나가보면 시면을 덮고 하느님의 영이 그 물 위를 감돌고 있었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영은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이 크나큰 그 우주 안에 하느님의 영이 물 위에 머물고 있었다는 거예요. 감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물은 지금 바다에 붙어 있고 강에 붙어 있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온 우주에 떠돌아다니면서 우리 지구에 와서 많이 처박혔던 거예요. 막 처박혔는데 부닥치는 순간 기화되는 거죠, 물이. 그래갖고 한 400km 상공까지 물이 올라갑니다. 요건 이제 다음 제 책에 계속 나오니까 그 얘기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계가 안정되자 지구는 더 이상 미행성 충돌을 겪지 않고 고요한 안정 상태를 맞습니다. 근데 사실은 지금도 별똥별이 떨어지죠. 여러분들 하루에 지구로 떨어지는 별똥별이 평균 몇 개인 줄 아세요? 1600개가 떨어져요. 하루에. 그래서 우리 생태마을에서 조금만 이렇게 밤하늘을 이렇게 응시를 해보면은 한 30분만 누워서 응시를 해도 별똥별 4-5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 지구에 시베리아도 한 100년 전에 어마어마한 별똥별이 떨어져갖고 시베리아가 전부 다 불탄 적이 있었죠. 그래서 지금도 별똥별이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46억 년 전에 그 부닥치는 숫자보다는 지금은 완전히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인간이 살 수 있는 여건이 그래서 마련이 된 거죠. 사람도 대개 사춘기가 지나면 더 이상 자라지 않듯이 지구도 처음 1억 년 동안 커지더니 그 후 성장을 멈춥니다. 원시지구는 45억 6,700만 년 전부터 44억 년 전까지 대략 2억 년 정도 끊임없는 변화 끝에 생명을 탄생시킬 준비를 마칩니다. 하나님이 낮과 밤을 만드셨다고 그러잖아요. 낮과 밤을 어떻게 해서 만드는 거예요? 달이 낮과 밤을 만든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 무수한 별들 가운데 지구를 선택하셔 창조의 첫 발을 디디신 겁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 작업에 우리가 지금 참여하고 있는 거죠. 원시 지구가 2억 년 동안 미행성과 부딪힌 시기를 사람의 경우에 비유하자면 10달 만에 모든 장기가 생기는 엄마 자궁 속의 태아 시기와 하루가 다르게 쑥쑥 자라는 사춘기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46억 년에서 44억 년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사춘기 쑥쑥 자라는. 원시지구는 미행성 충돌 때 폭발 때문에 표면 온도가 섭씨 4,000도나 되는 부글부글 끓는 마그마 바다였어요. 그러니까 44억 년 전에는 지구의 모습이 막 미행성들이 와서 부닥치기 때문에 지구 전체가 부글부글 끓는 마그마 바다였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이 달이 치고 지나갔기 때문에 지구는 이제 자전을 시작했던 거죠. 밤낮이 생겼던 거죠. 밤낮. 창세기 여러분들 이제 제가 1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은 빛을 낮이라 부르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다. 이렇게 하느님께서 이제 시간도 만들어 주신 거죠. 성서가요. 요 1장 지금 1절 공부하는데도 앞으로도 한 3시간 내지 4시간 더 할 거예요. 미행성 충돌이 멈추자 충돌 때 생긴 검은 연기가 지구를 감쌉니다. 지구 연기가 이제 불타면 이 지구를 감싸잖아요. 그 확 올라간 검은 연기가 지구를 감싸서 태양빛이 지표면에 닿지 않아 땅이 차츰 식어요. 이 땅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고 그러잖아요. 창세기 1장에 자꾸 이제 성소를 앞으로 이제 놓고 이제 할 건데, 어둠이 시면을 덮고 하느님의 영이 물 위를 감돌고 있었다. 하느님께서 말씀하시길 빛이 생기라, 빅뱅 빛이 생기라 하시자 빛이 생겼다. 하느님께서 보시니 그 빛이 좋았다. 하느님께서는 빛과 어둠을 가르시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날이 지났다. 1장 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 아래에 있는 물은 한 곳으로 모여 묻이 드러나라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하느님께서는 묻을 땅이라 물이 모인 곳을 바다라 부르셨다. 하느님 보시니 좋았다. 지금 이 창조 이야기, 우주론 이야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내용인 거예요. 이게 그대로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성서 안에. 놀라운, 저는 제가 이렇게 이 책을 쓰면서도 이 여러 가지 자료를 보고 성서를 계속 보면서 야, 정말 하느님의 연애 편지가 맞다 이런 생각이 정말 들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미행성 충돌이 멈추자 충돌 때 생긴 검은 연기가 지구를 감싸서 태양빛이 지표면에 닿지 않아 차츰 땅이 식었다. 이 두꺼운 구름층 때문에 태양빛을 볼 수 없었던 원시 지구는 6억 년 동안 낮과 밤 계절이 없었던 거예요. 낮과 밤 계절이 없었고 창세기 1장에 한첨에 어둠이 시면을 덮고 있었다는 표현처럼 초기 지구는 깜깜한 어두움으로 둘러싸여 있었던 것이죠. 원시지구의 뜨거웠던 대기층이 식자 생명의 시작을 알리는 비가 내리기 시작을 합니다. 비가 거의 1000만 년 동안 내렸다고 그래요. 미행성이 지구와 충돌할 때 수증기와 이산화탄소가 400km 상공까지 치솟았다가 대기층이 식자 수증기가 비로 변해서 엄청나게 비가 쏟아집니다.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는 거죠. 하늘의 궁창이 비가 이거 이제 나중에 하느님이 갈라 놓으신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온난화 물질인 이산화탄소가 가득한 원시 지구에 내린 최초의 비 온도는 대략 섭씨 300도 정도로 펄펄 끓는 물이었던 것이죠. 사춘기 소녀가 첫 달거리를 하면서부터 생명을 잉태할 수 있듯이 지구도 첫 비를 맞이하면서 생명을 잉태할 가능성을 확보합니다. 제가 자꾸 이 사춘기 소녀를 자꾸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여성이야말로 생명의 탄생을 가지고 있는 존재잖아요. 가슴이 봉긋해지고 달거리를 시작하는 처녀가 싱그럽듯이 생명의 시작을 알리는 물, 이 물은 듣기만 해도 가슴 설레는 물질입니다. 이 물 때문에 지구는 특별한 별이 됩니다. 몇 억 년 동안 내린 비 덕분에 부글부글 끓던 마그마 바다는 차츰 식어 바위가 되고 지구 껍데기가 빗물을 가두기 시작하면서 42억 8천만 년 전쯤에 원시 바다가 탄생합니다. 똑똑한 지구는 우주에 머물러 있던 엄청난 양의 물을 받아들여 바다에 가두는 위대한 작업을 합니다. 창세기 말씀이 그대로 지금 순서도 거의 틀리지 않고 우주 과학자들이 밝혀낸 과정과 창세기 1장의 내용의 과정과 그렇게 다르지가 않아요. 너무 신비로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신비한 우주 여행을 떠나고 하느님을 찾아 떠나는 여행을 지금 시작하고 계신 겁니다. 예,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고소해 참을 수가 없을걸 건강히 책임져줘 생태만 전국장이 냄새난다 선입견이 있나요 나도 처음엔 그렇다고 생각했지 전국장 가루를 생수에 타먹은 그 순간 고소함과 함께 깔끔한 맛이 밀려왔지 변비에도 좋아 당뇨에도 좋아 항암효과 피부노화 방지까지 신진대사 촉진 골다공증 예방 안 좋은 데가 없어 최고야 사랑의 생태만 청국장을 먹어봐 웬만해서 튕겨내지 못할까 너무나도 고소해 참을 수가 없을걸 건강을 책임져줘 생태